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곤충의 생태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곤충의 특징도 봤고, 진화는 너무 복잡해서 일단 여기서는 생략합니다만, 곤충 형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곤충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소위 머리, 그리고 가슴,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생겼는데, 형태적으로 생겼는데, 요게 장수 하늘소죠. 천연긴육물입니다. 곤충 몸은 외부 골격이라는 딱딱한 피부로, 외골격이죠. 외가 아니고, 바깥뼈라는 얘기입니다. 딱딱한 피부로, 쌓여 있다. 그래서 고리 마디로 구성되지만 각 마디 사이는 막상으로 안쪽으로 접힌다. 몸 마디는 원칙적으로 등판, 배판, 그 다음 양쪽 옆판으로 나눠진다. 몸 마디가 모여서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 피부 표면의 털이나 돌기에는 단순한 표층에서 돌기나 가시가 나온 것, 피부 그 자체가 도톰하거나 볼록해진 것과 진피에서 나와 표피를 관통한 것 등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은 크게 화학적인 색소색, 물리적인 구조색, 양요소가 합쳐진 혼합색의 세 가지로 나뉘고, 색소로서 멜라닌, 카로티노이드, 퍼테린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색으로는 산란색, 간섭색, 회절색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장수 하늘소 한 8cm 이상 되면은 몇천만 원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잡을 수가 없죠. 우리도 아마 한국에서는 경기도 광릉 수목원에 서식하는 걸로 관찰되고 있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좀 관찰이 어렵습니다. 아마 통일되면 북한에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죠. 하지만 곤충을 연구하는 우리가 특권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용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상업용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한 쌍의 더듬이 앞에 이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윗입술, 큰턱, 작은턱, 아랫입술, 좌우 합착 붙어 있단 말이죠. 이루어진 구기, 소위 입털, 겹눈 및 세 개의 혼눈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소위 일명 대가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앞쪽 겹눈 사이의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두 또는 이마 이렇게 말하고, 전두는 앞쪽에서 회합선을 경계로 머리 방패와 연결됩니다. 머리 방패 앞에 입털이 연결되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가슴은 앞가슴, 가운데, 뒷가슴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마디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다는 거죠.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각 한 쌍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날개는 두 쌍이 되겠죠. 그죠? 가운데하고 뒷가슴에. 그 다음에 운동의 중추로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다리는 보통 민마디, 도래마디, 넓적마디, 그 다음에 종아리마디, 발목마디, 그러니까 5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발목마디는 1개에서 5개 마디로 나눠지고 끝에 한두 개의 발톱과 때로는 부속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날개는 하등곤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류에 보통 두 쌍이 있습니다. 기생성 곤충에서는 2차적으로 퇴화되어 있고, 막질인 것이 많으며 딱정벌레나 집게벌레류 등의 앞날개처럼 강화되거나 파리류의 뒷날개처럼 평균 곤으로 변형된 것도 있고, 또 나비처럼 비늘가루, 인편이 빽빽한 것도 있습니다. 날개 맥은 장축, 긴 축을 말이죠. 거의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가로맥이 있다. 날개가 보면은 잠자리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물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배는 뒷가슴에 연결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1에서 11마디, 앞뒤 일부 마디가 퇴화되거나 변형되어 외형상으로는 마디수가 감소된 경우가 많고, 뒤끝에는 미각 셀커스라고 합니다.
두세 개 지는 것이 있고, 앙컷은 산란관이 있는 것이 많고, 또 유충은 2차적으로 생긴 다리와 아가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등 곤충에서는 각 마디의 그 부속주의 자국이 남아있다. 이건 작물보호과 이관서 박사님께서 제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곤충의 형태 그리고 생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 야생하는 걸 보면 아까 장수하늘소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하늘소는 철저히 참나무 적어도 30년생 이상 된 참나무 숲에 삽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아닌 뭐 소나무 숲에 그 장수하늘소가 있다니까 이거 엉뚱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기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종족 번식이죠. 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태적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분류의 단위는 종으로서 종속 과목 가장 기본 단위죠. 그죠? 다른 종들과 생식적으로 격리된 무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1758년에 린네라는 과학자, 분류학자입니다. 이분에 의해 제안된 이명법, 그러니까 이명법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방법이죠. 학명하고 그 다음에 성명과 중명, 그러니까 학명을 하는데 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이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앞에 서는 것은 성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종명, 그 다음에 그걸 지은 이름을 지은 사람, 명명자명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생물 주위의 환경은 대환경, 매크로 인바이러먼트와 미환경,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충 문제에 있어서는 미환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환경, 큰 환경이라 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계절이 변하고 없고, 그 다음에 뭐 북극, 남극, 그 다음에 뭐 온대, 열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바람, 뭐 외부에서 부는 바람, 북풍, 뭐 이런 거. 근데 미세 환경, 미 환경은 뭐냐면 얘들이 자라가는 그 서식처의 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분 조건, 그 다음에 또 알을 놓을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다른 설치류들이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느냐, 천적이 얼마나 있는가, 먹이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그 환경들, 그 주변에 있는 곳 다 통틀어서 미세 환경, 미환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변태는 뭐냐면 이 곤충은 거의 변태를 합니다만 완전히 형태가 변하는 것을 완전 변태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형태가 완전히 변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형태가 변한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다 형태가 변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누에처럼 꽃이라든지 또 군뱅이처럼 이 코쿤, 이것도 꽃입니다. 꼬치를 짓고 완전히 이제 기어다니는 놈에서 날아다니는 놈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태하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장수풍뎅이 같은 애들은 변태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꼬치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바깥에 하나의 망을 칩니다. 망을 치서 그 자체적으로 형태가 변한다. 그것은 불완전 변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기에 지금 꼬치를 짓고 있죠. 그죠? 오령 3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실을 토합니다. 실을 토해서 꼬치를 짓는데 요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지어버립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여기에 동충하초도 나오고 누이에 당뇨에 좋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누에 수컷 누에는 또 번데기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런 애들은 어디 좋느냐 하면 그 남성들 정력에 좋다. 그래서 이것을 정력절에서 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소위 비아그라하고 그 양리성이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허에 걸려 있어서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특허에 걸려 있느냐 안 걸려 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문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성분을 딱 특허를 내버리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 다음 생태입니다. 생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 그 다음에 습성 이런 것들이 다 생태인데, 이 벌을 보면 벌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이제 가을, 봄, 여름, 가을에 꽃을 따서 이 벌집에 꿀을 저장하죠. 저거들을 먹이를 저장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거 먹이를 뺏어 먹죠. 그죠? 그리고 대신에 가짜 이제 설탕을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도 얘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속고 있죠. 그 인간이 보면 참 잔인합니다. 어쨌든 뭐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런다 할까요?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얘들이 벌일도 하나의 체제가 있다는 거죠. 여왕벌이 전부 이제 왕으로 군림하고, 그 다음에 수컷벌들은 그 여왕을 쫓아가서 한 마리가 교미 딱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가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하는 애들은 뭐합니까? 전부 평생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상 받은 얘기인데, 이 벌들이 어떻게 그러면 저기 온 소위 천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꿀이 있는지, 얘들이 가서 막 한 것은 모여가 다니는지, 그거는 행동 습성이 상당히 웃깁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꿀이 있다 하고 팔자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돈답니다. 돌면 여기 있는 벌이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서 여기까지 직경으로 4km, 반경 4km, 그러니까 뭐 8km 정도까지는 이 벌을 꿀을 따온다는 거죠. 대단한 놈 아닙니까? 이 작은 애들이. 그래서 이 이제 행동 습성을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곤충의 세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곤충이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또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또 어쩌면 저처럼 도 닦는다 하고 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수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얘들이 날개를 쫙 휘잉 하면 흔듭니다. 흔들면 수분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습 조건도 피하고 상당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벌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곤충들이. 누에도 한번 보세요. 이 민물이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딱 때 되면은 꼬치를 찌어갖고 안에 살고 있다가 나방으로 돼서 교미를 하고, 그렇게 또 세대를 연속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미라클 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곤충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야, 정말 대단한 놈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